긴장돼요, 저도. 왜냐면 함수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놓치면 고등학교를 진행하실 때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서. 보면은, 일단은 함수라는 말뜻 자체가 성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라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정의역, 치역, 공역이라는 말뜻을 기억을 하셔야겠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함수가 성립을 하려면, 내가 이거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치역에 대응이 돼야겠죠. 그래서 모든 원소가 치역에 대응이 돼야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그게 함수의 성립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하실 때 A 유형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A 유형은 지금 하고 절대 시험 기간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A 유형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문제만 풀다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 절대 A 유형 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에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짚으면서 넘어가는 파트입니다. 채점도 꼭 하시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옆쪽을 보면 여러가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형, 함등함수, 상수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면은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굉장히 포함관계들이 잘 표시가 돼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체 함수라는 것 안에 1대1 함수가 있는 거고 1대1 대형이 있는 거예요. 1대1 대형이 훨씬 더 개념이 좁고, 원래 이제 배웠다면 1대1 대형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를 골라내신다고 하면은 1대1 대형의 피도 충분은 역함수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상황입니다. 합성함수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뒷페이지 쪽인데 4-3번 합성함수 쪽에서는 합성함수 성질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첫 번째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어차피 항등함수라는 것 자체가 마치 숫자 1처럼 변동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고,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옆 페이지 역함수의 성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 인버스 펑션 마이너스 1을 붙여서 역함수를 나타내고요. 그럼 역함수를 좀 다시 한번 보면, 역함수라는 거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했던 거는 1대1 대응이었습니다. 그런 말뜻도 같이 비교해보시고, 그 다음에 역함수 쪽에서 우리가 당연히 원래 함수와 원학 역함수 자체를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왜 항등함수냐면 뭐가 들어갔든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근데 그렇지, 이렇게 써도 돼요. 결론은 그냥 그대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집에서 보면은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해놨다 이거죠. 왜냐면은 만약에 x랑 y랑 같다고 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올 수 있는 게 달라지니까, 그냥 기본형 함수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f라고 보면, 원래 함수라고 보면 당연히 뒤로 가는 게 역함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쪽이 이렇게만 표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건 맞지만 이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원래 함수의 정의역, 즉 1, 2, 3이 들어가야겠고, 나오는 것도 1, 2, 3밖에 못 나와요. 이거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좀 블랙라벨이나 그쪽을 보면 학교별 기출에서 당연히 보게 될 거고, 학교별 기출에서도 보게 될 거고,
이 두 식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의해서? xy가 같냐 아니면 xy가 다르냐에 따라서 이 두 식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요. 이때는 들어갈 수 있는 게 A, B, C밖에 안 되고 나올 수 있는 게 A, B, C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냐고 하면 당연히 틀리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x, y에 따라 달라집니다. x, y에 따라. 지금은 이 상황이니까 당연히 다른 거고 x, y가 같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같다. 그러니까 그 조금 디테일한 차이를 시험 문제 쪽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거.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만나시게 될 거고. 당연히 역함수라고 보시면 다시 딱 세 가지만 XY 자리를 체인지 하시니까 얘의 정의역이었던 게 치역이 되고 치역이 됐던 게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가 원래 X가 정의였고 Y가 치역이었는데 크로스가 같이 일어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Y는 X의 대칭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는데 과연 문제 쪽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fx를 정의를 했다면 우리는 이 y는 x에 의해서 거울처럼 아니면 데칼코마니처럼 반대쪽을 찍히는 정확한 대칭 형태의 그래프여야 되기 때문에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은 y는 x 위에서 생성된다고 하지만 되게 독특한 형태가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왜 1차식이니까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그거는 솔직히 뭐 생긴 나름인데 무수히 많은 경우도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왜냐면은 교점이 대부분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점이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어떨 때 같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 좀 이따가 당연히 예제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fx가 두 가지 형태로밖에 귀결이 되지 않습니다. fx가 어떠냐면 그냥 얘가 y는 x여야 돼요. 다야. 그럼 x, y 자리를 바꾼들 그 역함수도 뭐야? 그 역함수도 y는 x죠? 맞죠? 자리를 바꿔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어때?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흰색이고 그 역함수도 흰색인 거야. 교점이 어때? 무수히 많아. 이런 독특한 형태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뭐가 있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을 갖는 요렇게 원래 함수가 주어졌다면 즉 얘랑 기울기 수직 즉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이거 역함수란 얘기는 y는 x에서 대칭시키겠다는 거 돌리겠다는 거 픽 돌리면 자기 자신이 어떻다? 같다. 이때도 교점이 무수히 많이 생기는 되게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그 대신 y절편은 전혀 상관성이 없어요.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꼭 하나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만 즉 1일 때는 뒤에 y절편이 얼마나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뒤에가 상관이 없다고요. 즉 이 문제를 먼저 잠깐 보시면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페이지를 뒤쪽 쪽 572페이지로 돌리겠습니다. 미안해 572번 572번이니까 79페이지가 되겠네요. 보시면
보시면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만족시킬 때 보면은 기억번이야. 기억번이야. 솔직히 기억번이야. 요거를 역함수로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x, y 체인지를 해놓고 y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기억번은 그냥 무조건 솔직히 공부 못한 애도 그냥 기억번 맞죠? 맞단 말이야. 근데 니은 디귿이 문제라는 거죠. 니은 디귿. 니은 디귿 판단이 문제라는 거야. 기억번은 못하면 솔직히 아무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니은 디귿이 문제라는 건데 니은일 때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의 값이 없다가 아니라 b의 값이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죠. b의 값이 없다, 즉 0이다 이런 게 아니라 b의 값은 어떤 값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니은번 말은 틀립니다. 알겠어요? 니은번 말은 틀린 거고요. 디귿번 기울기가 1일 때는 정확하게 b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번만 해설지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수식적인 풀이로서 그렇게 해설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읽어보셨나? 다 읽어봤구나. 그리고 수업을 하실 땐 책을 아끼실 필요 없이 해설지를 피고 들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 설명을 들으면서 해설지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약간 해설지를 비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부를 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해설지 피고 들으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표 문제와 좀 간략한 문제들을 풀이를 시작해볼게요. 결론은 그래서 디귿번, 니은번 틀리고 디귿번 맞다. 먼저 보시면 당연히 너무너무 기본인 것만 얘기를 마지막으로 꺼내고 근데 너무너무 기본인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481번만 먼저 보시면 481번 두 번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집합에서 집합이려면 481번 근데 실수에서 실수로 그때 함수인 거를 판단하는 거랑 함수 나중에 뒤쪽에 그대로 나오지만 1대1을 판단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함수라는 게 판단이 되려면 어차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 우리는 정의역 있고 치역이 있을 때 다른 거 웬만한 거 다 돼. 그냥 정의역이 다 가면 돼. 근데 이 녀석이 내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즉 x 하나에 y 값이 두 개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내가 어떤 대표적인 그래프 원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원이라고 부르지 원 함수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아요. 왜? y축에다가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아니시면 실수 전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당연히 이런 형태들은 함수가 맞습니다. 어떻게 그어도 함수가 되니까. 하지만 아르케 쪽에도 나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빵꾸가 하나 난다면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닌 거죠. 왜요? 대응되는 x의 y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빵꾸 하나에 의해서 함수냐 함수 아니냐도 판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아르케에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면 될 거야.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 문제를 틀려버리게 된다면 고난이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차피 몇 점이야? 둘 다 5점인데 3번 앞자는 다 맞을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예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82번을 그 위쪽에다가 537번과 비교라고 쓰시고 비교해서 푸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이 내가 써주지 않아도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정확하게 이런 식의 공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가 이런 식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넌 항상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선생님이 100이 있다고 해서 100을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토대와 기초를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나가는 게 당연히 다른 올바른 길이니까. 보면은 왜 비교를 하라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함수가 정의라는 말이 함수로 정의, 그리고 537번은 뭐라고 되어 있니?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죠. 근데 1대1 대응은 또 무슨 말과 동등하다? 역함수의 존재성이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이하 동문 같다는 걸 좀 이따 당연히 보여드릴 테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기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알아야지 이제는 다음 주부터 고난이도 나갈 건데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함수로 정의가 되려면 x의 원소가 모두 대응이 돼야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역이나 치역이 다 대응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1대1 대응은 그게 아니죠. 정역도 모두 대응돼야 되고 공역도 모두 대응돼야 되죠.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면서 문제를 풀린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정역이 1부터 3,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게 x의 범위고요. y의 범위를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게 전체 공역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x 플러스 k라는 식은, 내가 이거 틀렸어? 기울기가 1이고요. 기울기가 1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그래프인데, 만약에 내가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는 이쪽 박스 둘레 안에서만 지켜보는 겁니다. 선을 더 길게 그릴 필요도 없고 길게 그려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기울기 일자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있을 수 있죠.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게 과연 함수로 정의될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판단이 얘는 함수가 아닌데, 왜냐면 x값이 1부터 3까지 이만큼 있는데 난 요만큼만 쓴 거잖아요. 맞죠? 이만큼을 못 썼다 이거예요. 치역은 안 써도, 공역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정의역은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맞니?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걸치는 영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간적인 영역, 얘도 당연히 성립되고 얘도 성립되는데 최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K값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K값의 영역이고, 정확하게 K값의 영역을 하고 싶으면 이 문제에서는 요 점의 포인트와 요 각각의 대각선 꼭지점에 대한 포인트를 대입을 하셔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3,2라는 점이겠고요. 여기는 1,-2라는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점을 가지고 K값 먼저 구해주시면, 3을 넣어주면 이걸 지날 때 3,2를 전할 때 K값은 정확하게 대입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올 테고요. 1,-2를 지날 때 K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이 안에 있는 K값은 모두 허용이 가능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언제? 함수의 정의로는 말할 뜻이 있습니다. 정의. 함수로만 되려면.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문제는 전혀 틀리다고요. 1대1 대응이라는 537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문제가 비슷한 구조인데, 이런 문제는 아마 쌤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건 정말 쉬운 문제라서 너희가 다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 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집 절대로 문제집에 뭐 상중하는 없습니다. 537 당연히 대표 문제네요. 대표 문제죠? 맞아요. 537 승원아 537 537번
얘도 똑같잖아요. x의 범위가 있고 1부터 5까지고 y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예요. 근데 얘는 함수로 정의되는 게 아니야. 뭐야? 역함수가 존재할 때, 또 다른 말로 1대1 대응일 때, 맞나요? 그때는 1대1 대응이려면 이 x도 모두 대응돼야 되고 y도 모두 대응되려면 형태가 두 가지 나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 모두. 맞니까요? 아니면 이 두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만약에 조금 아르케나 고득점 상황에서는 직선만 얘기하지 않았고, 만약에 똑같이 만약에 근데 이 안을 지나는 2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려면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1대1 대응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지나야 되냐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마치 직선은 아닌데 이렇게 한 점에서 한 점을 지나든가 이런 식으로 지나는 형태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차 함수일 경우에는. 그러면 항상 문제의 핵심은 이런 점들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서 해결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기본 문제다 보니까 정확하게 함수식을 줬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다 보니까 이걸 대답하셨네요. 맞나요? 뒤쪽에 리뷰 쪽을 보시면 기울기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안 서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럴 때는 A, B를 당연히 쉽게 구하는 거고, 지금 문제랑 비교를 하는 거지 이 문제를 다시 설명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1 넣으면 답이 나오는데 뭐, 이 식에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뭐, 5 넣으면은 7이 나오는데 뭐, 이 A, B 구하는 게 지금 문제점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풀어내죠. 함수의 정의라는 말과 1대1 대응, 그 다음에 역함수의 존재성이라는 말. 나중에 쌤도 푸실 테고 또 당연히 교과서도 푸실 텐데 학교에서 수업도 들으실 테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됐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아마 483번은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f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루트 3이 대략 얼마에 하잖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수학적인 센스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는 너무 롱하죠. 대략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수 쪽을 어차피 기말고사 치실 테고 100% 대서 판정을 하십니다. 그 대서 판정은 중학교 때도 했었고요. 대략 루트 2는 대략 1.4, 루트 3은 대략 1.7 정도를 기억하시고 있으시다면 도움이 매우 크게 될 거예요. 1.7 왜? 걔를 제곱하면 3이 나오는 거고 1.4 이 정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대서 판정을 하실 때. 원래 대서 판정하시려면 특별한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대서 판정 자체가 대서 판정은 미적분 1, 미적분 2 이과에서 나옵니다. 고3 때까지 나옵니다.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우스워야 되는 거죠. 근데 대서 판정의 규정이 빼도 되고 나눠도 되고 제곱해도 되고 제곱해도 빼도 되고 방법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재량껏 정말 많이 해보지 않으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도 적절한 이런 값들을 비교해서 그냥 대입해보셔서 구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484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것도 고3까지 이과 학생들도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은 이 문제를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때는 어제 고2 이과 학생들 풀어준 건데 여기가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로그를 배워봤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결론은 fx식에 뭔가 찝찝한 이런 문자 형태나 되게 단순한 식의 형태가 아니라면 어차피 문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쉬운 문제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럴 가치도 없는 문제고 그냥 우리는 항상 요 안에 단일 문자의식이 필요하다 라는 것만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냥 이 안에 2x 플러스 1을 t로 바꾼다는 겁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명이라는 말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만 바꾸시기만 하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도 요걸 t로 바꿨는데 여기 x가 마음에 안 들면 한 문자로 다 통일시켜 버린다는 거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서 결론은 x에다 이걸 대입하실 거라서 f c는 3에 계산 안 할게요. 정리할 필요가 없어서 이 정도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얘랑 동일시한다는 거죠. 뭐요? 아 여기 t고 얘를 x로 바꾸면 안 되냐? 아니죠. 어차피 다 미지수 문자에 대한 얘기니까 x를 a로? 아 되죠. x 다 돼요. 이런 문자 치환에 대한 것도 너무 당연시 해야 되고요. 485번을 그냥 답을 바로 내셔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가우스 함수 자체도 한 번씩 그려보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수업 때 했었고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해요. 좋아요. 고3만 나와야 되나? 아닙니다. 가우스는 2학년 과정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2학년 과정에. 2학년 과정에 없습니다. 지금 배운 게 답니다, 여러분. 자면 너가 힘들어져. 선생님이하고 다음 수업 또 입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촬영하고 있긴 한데 힘들게 왔는데 너무 힘들면 좀 그냥 계속 괜찮아. 수업 너무 힘들어? 괜찮으면 서서 들어요. 이게 너가 어차피 시간을 또 뺏겨야 된단 말이야. 지금 못 들으면 공부를 안 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할 거라면 너가 힘들어지니까 나야 뭐 선생님이 하시고 왜 힘들어지겠냐. 학생들한테 항상 똑같은 말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안 힘들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나 즐거우라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과 애들 하는데 태반이 못 그리더라고요. 하나는 잘 그리는데 하나 더 있다고 못 그리더라고요. 왜? 좀 독특한 형태의 그래프 형태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 솔직히 값 넣고 구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한 번쯤은 보시면 단독 요거 하나만 그려볼게요. 왜? 두 식을 동시에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된다고요. 이거 아니죠? 뭐야? FC. 하시게 되면 0일 땐 0인 거고 이렇게 이걸 못 그린 학생이 있을 거라고는 있으면 다시 하시면 되고 이 정도입니다. 맞나요? 그럼 오른쪽은 x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대칭이라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가우스의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얘는 0부터 1일까 정확하게 일단 정수값이 항상 기준인데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0을 넣으면 0이 맞고요. 다른 거 있죠? 그러면은 0부터 1의 값을 넣었을 때는 대략 하면 세 숫자 한 2분의 1 정도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가우스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독특하게 이 형태랑 한번 그리가 너희가 봤냐 안 봤냐야. 이런 형태들.
지금은 오른쪽이 항상 B지만 이번에는 왼쪽이 B는 형태의 타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만, 이거 아니고 한 번씩만 그려봤냐 안 그려봤냐 생각을 뭐 시험 때 만날 거니 평소에 좀 확장시켜서 공부를 할 거니 라는 거.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으면 블랙라벨이나 일품을 다룬 이유는 좀 더 너희가 기본적인 게 됐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좀 더 다양한 걸 보는 거야. 그냥 확장시키는 거야. 사고력이 확장인 거지. 그 문제집이 꼭 좋은 것도 아니야. 선생님이 누차 말하지만 사고력을 받지 않았고 기출 문제집도 풀어본 적이 없고 솔직히 개념물이라는 개념도 한 번과 그냥 학교 교과서 정도만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에 상중하는 없어요. 여러분들 누차 말하지만 자기가 그 문제집을 가지고 어디까지 생각을 해. 왜냐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 때 풀이가 다 똑같으면 정말 쉬운 문제 아니겠어. 공부를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야. 조금 더 쉬워지든가. 근데 뭐 수원 수준은 특별한 게 없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식을 더한다면 좀 독특한 형태의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항상 해석이 어렵다고 당연히 좌우가 무슨 매지가이주 아니고 잘 보이는 학생은 없을 것 같아요. 정수값이 항상 기준을 먼저 두라는 거죠. 0일 때는 얘도 0이죠. 얘도 0이죠. 정수값을 기준으로 두면 0이고요. 1이, 얘는 1이죠. 얘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정수값에서는 항상 0을 도출하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정수값에서는. 그러면 정수값이 아닐 때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정수값이 아닐 때. 정수값이 아닐 때 이 사이에선 얘는 0인 거죠. 함수값이. 얘는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1.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형태로 좀 독특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맞잖아요. 맞죠? 이쪽은 1이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2입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냥 혹시나 지금 안 배워도 고2 때 새로 배우는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제되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가우스를 배웠기 때문에 솔직히 가우스를 어떤 걸 취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보여주고 확장을 해보는 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냥 보여준 거예요. 혹시나 함수라고 배웠으면 뭐가 나와도 이상한 거 없어요. 가우스 함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도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내내 범위가 너무 넓어요. 혹시나 여기까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냥 저쪽 1대1 대응으로 들어갔습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와 1대1 대응을 보시면 당연히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관계니까 한쪽을 기준으로 한쪽을 필요 또는 충분 조건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맞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대해서 필요 충분성도 얘기할 수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집합의 포함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4구 4번을 한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보신다면 아까는 함수가 되려면 함수의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x값이 y값이 두 개가 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y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두 개거나 아니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꼭 x 하나당 y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x 하나당 y 하나 일단은 기본적인 게 당연히 함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함수 2면서 1대1 대응이 되면 이런 게 대표적 1대1 대응이 아닌데 바로 보시면 아셔도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 x축이랑 평행을 그려서 교점이 두 개 만나면 y값 하나에 대응되는 x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가 알겠죠? 선을 긋는 거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5번이 빗불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아르케나 기본서를 보시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너무나 퍼펙트한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 1대1 대응 함수인 겁니다. 왜 1대1 대응이냐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 속에서 주어져야 되고요. 안 주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붙는 건 맞아요. 하지만 1대1 대응되려면 공역 전체가 돼요. 요만큼 y값이 남아. x값이라는 건 여기 영역에 걸쳐서 모든 함수가 존재하는데 y값 음수인 영역에 안 살잖아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1대1 함수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니까 얘기할 가치가 없고 당연히 문제 쪽에서 원하는 거는 당연히 니은번 하나만 정확하게 조건성에 맞으게 되고요. 알겠죠, 다이양? 496번은 이미 앞에서 했을 때 역함수 쪽 문제입니다. 맞나요? 496번 찍찍 아이고야 말로만 찍으면 안 되지. 찍찍찍찍 해주고 다 대응돼야 되니까 크로스 두 개 값이 나올 수 있어. 맞나? 근데 A 값이 양수라고 고정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대답하셔야겠네요. 맞나요? 아무 얘기 없으면 서술형이면 두 개를 답하셔야 되고요. 개념을 똑바로 세우는 얘기가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모르셨으면 알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학년은 지금 솔직히 처음 배워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며칠 밤만 밥 먹고 세면 방학 동안에 안 해서도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양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2학년은 절대 안 됩니다. 1학년은 지금 만약에 방학 동안에 나 하나도 안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잠 안 자고 한 3, 4시까지만 하면 방학 동안 다 보충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솔직히. 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지.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쌤 문제나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1대1 대응에 대한 개념 자체를 세우셔야지 다른 문제도 적용이 가능해요. 이 문제를 붙이는 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고요. 왜냐면은 문제성이 되고 있는 게 지금 x가 1이라는 점입니다. x가 1이라는 걸 기점으로 함수가 오른쪽은 직선이고요. 그럼 왼쪽 자체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 자체를. 근데 왼쪽 자체를 그냥 줬네요 지금은. 근데 그런 거를 좀 그렇고 그럼 오른쪽에 x 플러스 2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 그리고 빵꾸를 뚫어주냐 안 뚫어주냐 함수값이냐 없냐 있냐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미적분 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게 1대1 대응이라면 우리가 상황을 솔직히 좀 단순하게 3가지 정도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요거 상수함수 이런 식. 그러면은 솔직히 이 형태면은 1대1 대응이라는 말 자체 성립하면 안 되죠. y값이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y값에. 얘는 상수함수는 이미 y값 하나에 무수히많은 x란 말이야. 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립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립을 하려면 지금 문제는 솔직히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연결돼야 된다. 연결 안 되면 안 된다. 단순히 기울기가 둘 다 양수라고 해서가 아니라 꼭 연결이 돼야 되니까 솔직히 그냥 x에 1 넣고 위아래 값 갖다 놓고면 끝. 푸시면은 그거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왜냐면 뒤쪽에도 리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임의의 어떤 직선이 똑같이 x는 1을 기준으로서 나눠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라는 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 자체는 증가하던 함수는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던 함수는 감소해야 된다. 둘의 기울기의 곱이
양수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지 나중에 문제 쪽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대1 대응이기 위해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물어보는 문제 나중에 너무 쉬운 문제집이었어요. 근데 증가하던 그래프는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던 건 감소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고 꼭 이어져야 된다는 거. 처음 듣죠? 뭐 결론은 처음 듣든 두 번 듣든 세 번 듣든 기억만 하면 되니까 네, 상관이 없습니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 뿐이고 4번, 8번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푸실 필요 없이 어떤 x는 2, y는 4 그러니까 왼쪽, 위쪽 요만큼에 대한 정의역 치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2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1대1 대응이 여기를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럼 그래프가 막말로 이렇게 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만큼이 대응을 못 하잖아. x는 다 대응이 될 점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여긴 없는 거야. 여긴 보는 거 아니야. 박스 이외에는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의 정의역이 대응을 못하고 아까는 이만큼의 치역이 대응을 못해. 공역이 대응을 못해. 그렇다면 포인트는 결론은 2,4라는 점을 지나면 된다는 걸로 문제 기계를 끄시겠습니다. (499번도) 이미 그리고 지금 선생님 x밖에 안 줬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x에서 어디로 가는 소리예요? x에서 x로 간다면 얘가 정의역이면서 그 자체가 이미 취역도 되는 거잖아요. 그 말뜻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아니라 해설지까지 정확하게 읽고 낱말 뜻, 단어 뜻을 모르시면 다른 문제 쪽에서 적용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한 번 더 그냥 대충 넘기시면 하등 푸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0에서 3부터니까 3 여기가 0, 3, 0, 3인 그냥 박스채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선 같을 때라는 말이 있잖아. 공역, 치역이 같다. 공역, 치역이 같다. 근데 이 안에 1차 함수다. 보다 1대1 대응이다라는 거야.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이렇게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지금 봤더니 근데 항상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A, B는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아마 이 직선을 구해도 둘 다 곱셈 자체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A, B는 곱해서 0이 아니라네? 그럼 이게 아닌 거네요. 이게 아닌 거네. 왜 이거 지금 B가 0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조금 돌려서 이 직선만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왜냐면 여기 0,0이다 보니까 B가 없을 거 아니야. 맞죠? 나중에 풀어보면 되니까. 어지러워? 굉장히 쉬운 거 지금 그냥 다시 복습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다.